안녕하세요. 볼리TV의 서영욱 김정희형입니다. 네. 녹화 안 눌러서 다시 시작하면서 텐션이 뚝 떨어지셨네요. 자, 프리미어리그 리버풀과 에버튼의 머지사이드 더비가 끝이 났는데 0대0으로 네. 마무리가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의 승점 차가 드디어 역전이 됐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승점 71점, 네. 리버풀이 승점 70점. 70점. 네. 남은 경기가 리그 9경기인데 상당히 좀 리버풀 입장에서 주도권을 뺏긴 상황이 됐어요. 네. 원래는 이제 자기들만 잘하면 우승을 할 수 있는 자력 우승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맨시티가 꼬꾸라지지 않는 한 따라잡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둘이 또 맞대결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좀 리버풀 입장에서는 시즌이 끝나고 돌아봤을 때 아주 가슴이 아플 만한 그런 시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에버튼 선수들이 정말 끈질기게 따라 붙으면서 네. 오히려 리버풀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경기를 했고요. 오늘 보면 경기력이 전체적으로 리버풀이 많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네. 몸도 무거워 보였고 실수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이게 또 오늘만의 모습이 아니라 좀 최근에 계속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분명 걱정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쿼드의 뎁스가 좀 깊지 못한 게 좀 문제가 아닐까요? 네. 네. 그 전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공격진 개개인의 컨디션 네. 확실히 안 좋아 보였는데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살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드리블을 할 때 공이 몸에 붙어 다니는 게 특징인데 그게 이게 메시와 비슷하다, 짠 메시다 할 때 비슷한 점을 그런 걸 말하는 네. 거였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문전에 결정적으로 진입했는데 공이 몸에서 멀리 떨어지면서 네. 마이클 킨의 태클에 이제 블로킹 당하는 그런 장면이 대표적으로 나왔고 네. 요즘 뭐 계속 그렇긴 하지만 오늘 특히나 공을 몸에 붙이고 다니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네. 마네는 그 특유의 폭발력을 경기 내내 반복해서 보여주는 게 또 특기였는데 오늘 한 2번 정도밖에 안 나왔고 네. 피르미뉴는 뭐 아예 선발에서 빠졌죠. 최근 부진 때문인지 디보크 오리기가 대신에 왼쪽 윙어로 나와서 마네가 중앙, 왼쪽 오리기, 오른쪽 살라 이런 조합이었는데 오리기는 뭐 클럽 감독이 좀 깜짝 카드 같은 걸로 써보았다고 볼 수 네. 있지만 깜짝 놀랐는데 자기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뭐야 이렇게 못해? 뭐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너 이런 애 아니잖아. 이렇게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희 기자가 얘기한 부분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보면 이제 오늘 공격 3톱이 마누라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마누기? 오라 누가 빠진 거구나. 오라네. 네네 아무튼 네. 그런데 피르미뉴가 빠졌기 때문에 오리기가 들어가면서 당연히 오리기가 톱을 서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리기가 측면을 서고 마네가 최전방 중앙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네 선수에게 어떤 그 체력적인 안배를 해주는 측면, 수비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 그의 폭발력을 기대하는 어떤 지용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 모습도 사실상 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마네 선수가 그 경기력이 좀 안 좋을 때도 최근에 좀 연속골도 넣고 하면서 네. 결정력만큼은 그 이 쓰리톱 중에 조금이나 살아 있는 게 마네였기 때문에 네. 원래 그 윙어로서의 폭발력은 기대 안 하고 골이라도 넣어봐라. 그리고 이제 에너지 담당은 그동안 많이 안 뛰고 팔팔한 오리기 네가 해라. 뭐 이런 식의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대차게 실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단순히 체력적인 저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쉬운 해석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토트넘의 최근의 어떤 급전직하 그리고 리버풀의 이런 부진들을 보면 확실히 최근의 유럽 축구에서는 특히나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노리는 수준의 팀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스쿼드의 두께인 것 같아요. 정말 부상이 없이 한 시즌을 쭉 갈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면은 뭐 논외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특히 이 리버풀처럼 주전 공격수와 비주전 공격수 간의 차이가 기량 차이가 많이 나고 수비 쪽에서 부상자들의 이탈이 꾸준히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의 이런 정도의 스쿼드로는 사실 그 두 가지 대회를 노릴 수가 좀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챔피언스 리그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부하가 지금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클럽 감독이 경기 중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게 뭔가 답답한 모습이 물론 있지만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어떤 묘수를 낼 수 없는 어떤 그런 현타가운 모습들을 좀 잠깐 봤었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오늘 0대0은 사실 굉장히 뼈아픈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그리고 공격하는 상황에서도 점유를 많이 하고 문전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상 유효한 슈팅들이 거의 나오질 않았었기 때문에 리버풀 입장에서는 좀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정도 그렇게 뭐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은 사실상 뭐 확보를 했다고 본다면 네.
리그에서 또 우승권까지 가는 길이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닌가. 살라의 아까 상태를 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외에 뭐 중원에서의 도움도 핸더슨 선수가 오늘 뭐 컨디션이 좀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만은 유용한 어떤 전진 패스들이 나오진 않았었고 베이날돔 같은 경우도 원래 베이날돔이 이럴 때마다 돌파면 돌파, 패스면 패스 이런 걸 통해서 공격진의 부담을 많이 덜어줬었는데 오늘 그런 것도 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버풀이 미드필더들을 다 그 흔히 말하는 육각형들로 다 채워놓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냥 적당히 수비 가담과 뭐 이제 전술적인 움직임만 하는 게 아니고 균열을 아예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윙어처럼 변신해서 상대 풀백을 내가 중미지만 넌 뚫을 수 있다 임마 이러면서 이제 과감하게 돌파하는 네. 그런 모습이 좀 바이날도멘트 나올 때도 있었고 케이타가 보여줄 때도 있었고 종종 있었는데 오늘은 케이타 안 썼고요. 네. 네, 핸더슨은 컨디션이 좀 괜찮아 보이긴 했지만 뭐 그 정도의 폭발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파비뉴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중심을 잘 잡아주는 게 또 리버풀의 최근 저력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은 파비뉴는 뭐 시즌 초반에 많이 쉬어서 그렇게 체력 문제가 있을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70분 넘어서부터는 뭐 잔실수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뭐 그래서 이제 중원 쪽에서도 공격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뭐 장악이야 대체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은 되지만 그게 또 문제죠. 이제 개겐 프레싱, 흔히 말하는 개겐 프레싱 하지 않았을 때 그 육각형 미드필더들이 활동량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일찍 끊어서 상대 진영으로 공을 일찍 투입해 주는 게 이제 공격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오늘처럼 경기 템포가 느린 경기 운영을 했다. 그랬을 때는 이 세 명의 미드필더가 할 수 있는 게 확 줄어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패스를 뿌려주는 선수의 역할을 오늘 뭐 핸더슨 선수가 좀 뭐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는 선수의 문제도 문제입니다만 받아주는 선수의 옵션이 굉장히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리버풀이 잘 나가던 상황 시절에 보면 로버슨이나 아놀드가 굉장히 측면 쪽에서 많이 움직여주면서 본인들이 볼을 받아서 운반을 하기도 하고 혹은 수비를 좀 당겨주면서 앞쪽에 있는 마누라가 좀 더 그 마누라 3인방이 좀 더 여유를 마누라가 3명? 네. 가질 수 있게 해줬었는데 오늘 사실 아놀드도 그렇고 로버슨도 그렇고 전진도 수월치 않았었고 나갔을 때도 볼 터치가 굉장히 좀 둔탁했어요. 그러면서 공격적인 기여가 낮았기 때문에 뭐 수비야 여전히 또 무실점을 하면서 최근 4경기 연속 무실점인데 제 몫을 했지만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그 접근 작업이 굉장히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게 또 쉽게 개선될 여지가 잘 안 보인다는 게 지금 리버풀이 처한 딜레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토트넘도 케인이 복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그 많이 문제가 생긴 것은 결국 풀백 자원, 그러니까 이 측면 윙백 풀백 자원들이 공격 지원 그 성공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리버풀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느 한두 선수를 바꾸거나 누가 부상해서 돌아온다거나 아니면 좀 뭐 한두 명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계속 이렇게 꾸역꾸역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챔피언스리그 탈락할 때까지는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지금 결국 오늘 멤버들이 대부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쿼드의 뎁스가 결국 어떤 그 리그 우승,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팀들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걸림돌이다. 그러니까 레스터 시티가 정말 그 멤버로 우승한 게 지금도 불가사의지만 유럽 대회를 안 나간 게 그쵸. 정말 엄청 큰 도움이 됐던 거. 네. 예. 그나마 자, 네. 예,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게 뭐 선수들 컨디션이 안 올라온다면 전술 이런 얘기를 원래 해야 되는데 벌써 리버풀이 이번 시즌 진행하면서 전술적으로 승부수를 많이 뒀고 네. 부분적으로 먹힌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패가 남았나? 음. 안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뎁스가 부족하다는 것은 선수 체력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그 팀이 쓸 수 있는 술수가 다 노출이 됐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허를 찔릴 수 있는 새로운 카드를 내밀기가 어렵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상황에서 벽에 부딪혔을 때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 그 이 팀에는 그냥 투입하기만 해서 흐름 바꿀 수 있는 선수 이를테면 뭐 샤키리 정도? 네, 뭐 그 정도인데 뭐 스킬 잘 안 쓰고 있고 벤치에 뭐 정통 무슨 스루패스 잘하는 선수가 한 명 있다. 그래서 얘는 투입하면 뭐 스루패스 몇 번 찌르고 끝난다. 뭐 이런 선수가 한 명 있다거나 아니면 이 친구는 뭐 투입하면 측면에서 돌파해서 크로스는 뭐 하루에 10개씩 올릴 수 있다. 이런 애들이 있으면 이렇게 조커용 분위기 전환용으로 쓸 수 있는데 그런 선수가 물론 뭐 원래 기량들은 있죠. 뭐 누구야
스터리지나 네. 뭐 셔츠나 원래 기량들은 있지만 이번 시즌에 좀 주전 위주 운용을 하면서 그런 벤치 자원들의 컨디션이 올리지 못하는 상태고 전술적으로 뭐 짧게 얘기하면 클럽 감독이 플랜 A였던 뭐 흔히 말하는 개겐 프레싱 그 다음에 시즌 초반부터 시도했던 뭐 4-2-3-1식으로 샤치리까지 투입하면서 좀 더 지공을 하는 방식 그리고 그 뒤에 시도했던 그 4-3-3인데 주장 필더 중에 한 명이 측면으로 윙어처럼 빠지면서 경기 중에 일시적으로 4-2-3-1처럼 만들면서 상당히 혼란을 주는 방식 뭐 이런 플랜 B, 플랜 C까지 이미 전술적인 패를 다 깠거든요. 이제는 플랜 D가 있을까? 또 그러니까 플랜 C까지 썼을 땐 먹혔는데 네 번째 패가 과연 있을까? 뭐 이렇게 공격수들의 컨디션 자체가 떨어져 있는데 패를 또 깐다고 도움이 될까? 이제는 좀 한계가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된다는 거죠. 오늘 플랜 D가 나온 건가? 피르미노를 벤치에서 출격을 시키고 또 아, 회심의 카드로 랄라나를 투입하는. 오리기 선발에 네, 막 네. 나중에 랄라나 넣고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안 되니까 뭐 새로운 걸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뭐 일단 팀 에너지 레벨 자체가 떨어져 있으니까 다 먹히질 않았고 그러니까 차라리 토트넘의 요렌테 같은 카드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그쵸, 그런 거죠. 그러니까 라인을 내려서 좀 에버튼이 그 우리가 못 넣더라도 내주진 않겠다 이런 축구를 할 때 안쪽에서 뭔가 좀 이렇게 부대껴주는 선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카드도 없고. 근데 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랄라나 투입 오늘 좀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게 긍정적인 모습을 네. 어떤 측면에서든 보여주면 그러니까 의중을 이제 짐작할 수 있겠는데 네, 랄라는 한 게 없어서 의중을 짐작도 못 하겠고 그렇죠. 그 요렌테 얘기를 하셔서 한 판다이크를 올리는 게 사실은 최근에 리버풀이 썼던 약간 필살기 같은 거였는데 꼭 세트피스가 아니고 인플레이 상황에서도 올려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네. 한국도 김민재 올리고 바르셀로나도 막판에 피케 올리고 이런 게 요즘 축구에서는 이렇게 드문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신 공격수를 아예 안 둔 팀이 많아졌기 때문에요. 최근에 리버풀이 몇 번 그런 수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것도 안 쓰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판데크를 올렸을 때는 우리의 유일한 장점인 무실점마저 혹시 깨져서 승점 1점도 못 따면 어쩌나라는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짐작도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클럽 감독도 공격진의 에너지가 떨어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점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두 골, 세 골 넣을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점에 대한 부담을 조금 안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일정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네, 뭐 향후 일정도 리버풀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끼어 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은 원정이 있고 네. 이제 상대가 번리, 바이에른이다. 뭐 풀럼, 또 토트넘하고 첼시 정도를 빼면 네. 그나마 이 두 경기가 홈 경기이기 때문에 토트넘 첼시가 다 리버풀 홈이에요. 예, 이 때문에 일정상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네요. 예,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 고비,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가 있는 3월달 고비를 좀 넘겨야 3월달 A매치 주간 전까지 지금 이제 세 경기가 남아 있는데 네. 이 세 경기에서 만약 승점을 더 잃어버리게 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번리, 풀럼, 토트넘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풀럼하고 번리 상대로 6점을 다 따내야 네네. 이제 다음 어떤 모습들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지금 1위 경쟁 상대인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도 일정이 이렇게 좀 힘들진 않아요. 샬케 홈에서 좀 원정 가가지고 이기고 오긴 했습니다만은 홈에서 그래도 여유가 있게 상대할 수가 있는 팀이고 남은 이제 와포드, 스완지, 뭐 풀럼, 카디비, 토트넘이랑 맨유전이 있는데 이 두 경기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경기들, 그러니까 경기 수로만 따졌을 때는 리버풀이나 맨시티가 거의 지금 동등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일정이어서 뭐 쉽게 말하면 네. 강팀과의 경기 똑같이 두 번씩 남아 있다. 네. 비슷하다. 참 아무튼 우승 한번 하기 이렇게 힘드네요 리버풀이. 네. 29년이에요. 네, 맞죠. 네. 정말 오래됐는데 시즌 초만 해도 와 이제 이번엔 한다. 네. 이번 진짜 한다. 꼭 한다. 무조건 한다. 드디어 한다. 하느님 막 이랬는데 현실은 이제 2월 되니까 3월 되니까. 근데 리버풀도 억울할 수 있어요. 한 번밖에 안 졌거든 지금. 그러니까요. 페이스가 진짜 좋아요. 네, 한 번밖에 안 졌는데 워낙 지금 더 괴수가 있어서 21승 6무 1패 맞나요? 네. 네, 21승 6무 1패 페이스인데 시티가 23승 2무 4패 페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패는 시티가 더 많지만 그 쓸데없는 무승부가 없고 시티는 이길 때 이겼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볼수 있겠네요. 29라운드까지 지금 승점 70점인데 이게 나쁘지 않은 그 승점이거든요. 네, 훌륭한 페이스죠. 네, 훌륭한 근데 페이스입니다. 맨시티가 워낙 지금 그 동등하게 따왔기 때문에 네. 지금 재작년에 첼시 우승할 때를 보면 첼시가 29라운드 승점이 69점이었거든요.
예. 그때 2위였던 토트넘이 59점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아, 리버풀의 네. 승점은 굉장히 할 만큼 한 거예요. 어떤 시즌에는 충분히 1위를 하고 있을 승점이다. 예, 여유 있게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승점인데 21승 오늘 비겼으니까 7무 1패인데 맨체스터 시티가 4번이나 졌지만 2번밖에 안 비기면서 지금 승점을 많이 쌓아 올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리버풀에게 운이 없다면 운이 없는 자기들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 메시 앞에 호날두 느낌? 시대를 약간 네.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리그에서의 우승 경쟁이라는 것은 절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럼요. 예, 어쨌든 맨시티가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승점 관리를 좀 잘해서 네. 남은 시즌 동안 최대한 가장 딸 수 있는 승점을 많이 따놓고 네. 맨시티가 좀 흔들려 주기를 좀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네. 참 이게 자력으로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네. 남은 시즌 동안에 어떤 그 리버풀이 이렇게 망가진 선수들의 스태미나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은 정말 클럽 감독이 예를 들어가 상황에 맞게 오케이 우리 다 필요 없고 이 역습속공 전략으로 한 골만 노리겠어 뭐 이렇게 간다거나 어떤 그런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세피스에서 정말 모든 걸 걸고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김정준이 얘기한 것처럼 안 풀리는 상황에서는 후반 20분부터 반다이크를 전진을 시켜서 뭐 공중전의 승부를 본다든가 아무튼 여러 가지 좀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 것은 같고요.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오늘 비기면서 리버풀 못됐다.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리버풀이 맨체스터 시티와 앞으로 계속 리그 우승 경쟁을 잘 이어가기를 기대해 보면서 여기서 후토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네. 네. 어차피 우리는 두 팀 응원 안 하니까 그냥 이기는 편 우리 편 끝까지 재밌게 싸우길 바라겠습니다.